처음 웃음 치료실에 갔는데 그냥 웃어대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면서 꼴값들 하고 있네. 과간이네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가보아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웃음 치료 하시냐고 물었을 때 아니요 하니까 좋은 것이라고 또 권하시길래 갔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조금 잠을 잘 수 있었고 식사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매력을 느껴서 치료 시간만 아니면 꼭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낮잠도 조금 잘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기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산책길로 나서면 예쁜 야생꽃들이 웃으며 반깁니다. 안녕하세요 자풀들도 흔들거리며 반깁니다. 나의 일상생활이 웃음을 만나고 나서 행복합니다. 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즐겁게 삽니다. 아름다움에 이끌려 병원 동산 경사진 곳으로 올랐습니다. 호흡하면서 저절로 하하하 웃음이 터졌습니다. 평지도 잘 못 걷는 내가 어떻게 동산을 오를 수 있는지 내 자신도 의아했습니다. 웃음 치료하고 기도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풍잎 사이로 햇님이 비추고 바람이 살랑살랑 나뭇잎이 춤을 춥니다. 무엇을 욕심내서 살 것인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한 마음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퇴원 후 오전 웃음치료 시간인 11시가 되면 혼자서 1시간 웃는다며 웃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한다.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사진작가로 남편이 먼저 떠나시고 한적한 주택에서 강아지들과 여유롭게 사시다가 빙판에 넘어져 다리가 심하게 다쳐 오랜 동안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1년여 만에 교통사고로 발이 다쳐 병원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 병실을 방문하면 힘드시면서도 웃으며 맞이해 주신다. 잘 웃었던 분들도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분들을 보아왔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웃고 사셨다고 한다. 내과에 왔다가 의사 선생님이 고지혈증이 올 수도 있으니 웃음 치료를 추천해서 왔다는 것이다. 청소기 돌리면서 매일같이 웃고 화장실 가서도 언제나 웃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웃는다며 시범을 보여주는데 정말 잘 웃으신다. 웃음 치료 좋다는 것을 배운 적도 없지만 그냥 웃으면 좋다고 한다. 500만 원이 든 지갑을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당했는데 열이 오르는 것이 3일 간 후 잊어버렸으며 1,000만 원 빌려가서 안 갚고 도망가도 잊어버렸다며 내가 안 쓰면 되지 속상하면 잊어버려야지요 하며 웃으신다. 잊어버려서 몸을 손해보지 않았잖아요. 어렵다고 찡그리면 어차피 벌어졌는데 깨진 신발인데 쏟아진 물인데 그래도 웃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좋으라고 나를 손해시키나 보다. 욕심을 내려놔라 하나님이 줘야 잘 줘. 남편이 야단치려 하면 웃으면서 안 된다고 하고 화난 상황이 종료가 된다. 남의 남자 보고 웃지 말라고 해서 자기만 보고 웃으라면서요. 웃다 보면 끝나요 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웃고 살다 보니 70세에도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아픈 데 없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잊어버리고 싶다고 잊어지나요? 저는 잊어집니다. 젊어서부터 웃어버렸기 때문에 잘 잊어버릴 수 있다며 속 시원하게 웃으신다. 저는 여수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이지만 제 고향은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명산 지리산이 위치한 경남 산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천연 계곡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도시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고 도시에서의 생활은 잘못된 식습관, 부절제한 생활의 연속이었고 방종되고 방탕한 생활이었으며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오는 과중한 스트레스로 육체적으로의 혹사당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급기야 백혈병이라는 원치 않는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백혈병 하면 영화나 소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나 걸리는 그런 병인 줄 알았지 나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대개 영화나 소설,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이 종국에는 죽음으로 결말을 맺듯이 나 또한 그들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어갈 것이라 생각하니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한없이 서글퍼졌다.
내가 일하는 목적은 오로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내가 사는 목표이자 희망이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서 나는 또 다른 곳으로 출근을 했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귀가했고 자취생활이었기에 연탄불을 꺼트리기 일쑤였고 냉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언 몸을 녹이며 피곤한 몸은 쓰러져 잠이 들었고 출근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라면 하나로 끼니를 대신하는 생활이 10여 년 세월 내성적이면서도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에 직장에서는 늘 스트레스를 받았고 휴식이나 운동은 담사한 지 오래였다. 평소 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일까? 아니면 무관심했던 걸까? 그저 그것뿐이었던 걸까? 성공이라는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왔기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백혈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렇게도 충격이 컸었나 보다. 매월 납부하는 의료보험조차 아깝게 여길 만큼 건강하다고 자부했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살아온 나였으니. 똥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운동 부족으로 생긴 뱃살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러던 중 언제부턴가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지며 뱃살인 줄 알았던 배를 만져보던 아내가 뱃속에 뭔가 크고 딱딱한 게 만져진다며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고 1998년 검사 결과 크고 딱딱한 것은 뱃살이 아니라 비상이 많이 부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이미 백혈병 급속기를 넘어선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다. 백혈구 수치가 28만을 넘어섰고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골수 이식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드라마 속 대사에나 어울릴 듯한 말을 했고 골수 이식 수술을 하더라도 너무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은 3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31살의 젊은 나이에 인생의 목표와 꿈을 포기하는 것 외에도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절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남들처럼 신혼생활을 즐기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승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죄는 아닐지언데 어째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동안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않고 데이트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모은 돈은 하루아침에 병원비로 소진했다. 원점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 가난한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동안의 수고와 땀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내가 바친 젊음은 어디에 있는가? 대답은 없었다. 계속되는 고통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속 외침만 커질 뿐이었다. 죽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열심히 뛰어온 나에기에 펼치지 못한 꿈을 접어야 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큰 절망임에 틀림없었다. 골수 조직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수술도 불가능하고 2년여 항암치료 결과 항암제도 내성이 생겨 더 이상의 항암치료도 어렵단다. 현대의학이 포기를 했다. 시한부로 죽어가는 육신을 보듬고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 줄기의 생명의 빛으로 특별한 섭리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인 뉴스타트라는 대체 치료법을 알게 해주셨고 그 안에서 웃음의 놀라운 효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일 때 스마일 닥터 웃음치료사 박석종 선생님의 웃음 프로그램 코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웃음이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종양과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자연 살상세포를 증가시키며 콜티졸과 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등 웃음의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 발표된 논문 등을 통해 무엇보다 나 자신의 체험으로 웃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세포의 활동으로 수반되는 통증 때문에 비록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는 웃어야 한다는 타의에 의해서였지만 웃음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웃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억지 웃음으로 마지막에는 분위기에 동화되어 눈물이 고일 정도로 진짜 배가 결릴 정도로 웃고 또 웃다 보면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통증은 깨끗이 사라지고 내가 중병 환자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변화된 몸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아프다고 배만 움켜잡고 얼굴 찌푸리고 앉아있을지라도 나는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웃음뿐이라고 생각을 했고 웃고 또 웃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의 중요성을 알기에 운동기구나 약수터가 있는 집 근처 산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운동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산을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도 있지만 한낮에는 어딘가 몸이 아파 치료 차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한결같이 찡그리거나 밝지를 못합니다. 저는 산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밝게 웃는 얼굴로 반갑습니다. 수고하세요. 힘내세요. 하며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본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먼저 인사를 건넨다는 것이 처음에는 멋쩍어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루하루 하다 보니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밝고 행복한 마음에 따라 육체도 반응하며 하루가 다르게 내 몸이 힘을 얻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저에게 먼저 웃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 너무 보기 좋다고, 육신의 고통으로 잃었던 웃음을 다시 찾게 해줘 고맙다고, 남을 위해 웃었던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웃었던 것인데 예전에 나에게는 친구가 없다고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는 참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저 웃는 얼굴이 좋다고, 참 인상이 선해 보이고 평안해 보여 호감 가는 얼굴이라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참 편안하다고, 웃음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산속 요양원 한적한 오솔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천연계의 꽃들과 풀을 보면서 계곡의 폭포 밑에서 낙수를 맞으며 산마루를 어루만지는 바람 속에서도 서리산 바위에서 충령산 잣나무 숲에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웃고 또 웃었습니다. 아파도 행복했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음이 좋았고 웃었기 때문에 행복했었습니다. 결국 암세포는 백기를 들었고 암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나고 강화되고 면역 시스템이 제자리를 잡고 정상 작동되었습니다. 암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졌습니다. 망가지고 피폐해졌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마음마저도 변화되어 이전에 나 자신만 알고 살았던 못난 삶을 벗어버리고 회복된 몸으로 즐겁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에덴 요양병원에서 농장일도 하고 주방에서 청소, 설거지도 하고 쌀가마니도 날랐으며 예전에는 간병을 받았지만 이제는 간병사로서 힘들었던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환우들을 돌보고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하는 다소 힘들기도 했지만 2년 넘도록 간병일을 하며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죽음의 수령인 백혈병을 이겨내고 완치시킬 수 있었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난 자신있게 웃음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웃음의 중요성은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바라보면 웃게 되고 우는 얼굴을 바라보면 울게 된다. 사람은 즐거울 때만 웃지만 웃고 있다 보면 더 즐겁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지극히 참된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치유까지 얻을 수 있는 전인 치유의 큰 기쁨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암과 오랫동안 투병하다 보면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육신은 물론 마음까지 지칠 대로 지치고 혼자 감당키 어려운 심한 통증 때문에 괴로움에 못 이겨 여기서 그만 포기해버리고 차라리 편안히 잠들어 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진정한 웃음의 의미는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웃음입니다. 나는 그래서 웃었다. 더 크게 웃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슬픔을 감당해야만 하는지 원망하지도 않고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나는 살아야 하기에 나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길이 있기에 아직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들이 남아있기에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나는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서 웃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당신 정말 운이 좋았다, 기적이다 라고 말들을 하죠. 지금 웃고 있는 당신, 지금 웃을 수 있는 당신, 웃을 줄 아는 당신도 바로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석종 스마일 닥터의 웃음 일기. 2000년에 봤을 때 배가 산 달을 앞둔 만삭이었다. 같은 말띠라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투병 생활에 임하는 태도와 의지력이 한결같았으며 넉넉한 체구만큼 마음이 넓었었다. 어느 유전자가 고장나느냐에 따라 병 종류가 다르다. 나으려면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힘을 공급해야 하는데 웃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한다. 웃음 운동으로 인한 역반응과 교정. 부회장님이 동네에 사는 친구분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잘 웃는다. 웃는 게 좋다는 강의를 듣고 난 뒤로 혼자서 웃은 뒤로 아픈 곳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웃는 표정과 웃음소리를 보기 좋게 조금만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참석하기를 권했지만 이만도 만족하는 것 같았다. 다니면서도 아무 때나 웃어서 문제라며 부회장님이 아쉬워 소리했다. 소리 없는 음소거 웃음을 익혀 놓으면 생활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되어 웃음소리가 나감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다. 여름에는 병원 뒤 배봉산 나무 아래서 야외 웃음 치료를 하는데 인상이 좋은 아주머니가 참석했는데 참 잘 웃으신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살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웃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아침에 30분 이상 웃고 난 뒤로 아픈 곳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어떻게 웃느냐고 했더니 아담한 체구에 온몸을 들썩이며 격렬하게 웃어대는데 치료가 되는 게 당연해 보였다. 그런데 웃는 방법과 웃음소리를 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당분간만 나오기를 원했지만 아쉬움이 컸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인데. 오후 웃음 치료 시간에 큰 체구의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가 호탕하게 잘 웃으신다. 조카가 방송국에 있는데 재미있는 풍물패 공연이 있다며 관람 티켓을 줘서 갔는데 재주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던지 공연 끝날 때까지 웃었다고 한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웃은 적이 없다며 속이 얼마나 후련하고 좋은지 웃음이 좋다는 것을 그날 깨닫고 바로 친한 사람들과 동네 가까운 산에 올라가 넓고 평평한 바위에 앉아 그냥 웃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뚝방길로 내려와 저녁이면 돗자리를 깔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웃고 집에서도 웃었는데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시끄럽다고 하자 문을 열고 같이 웃자고 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웃을 만큼 배짱이 두둑한 분이었다. 중량천에서 매일같이 돗자리 깔고 앉아 웃고 있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 않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아주머니가 지나가길래 앉자고 해서 함께 같이 웃었다고 한다. 그렇게 여러 달을 웃고 있는데 어느 날 깨끗한 옷차림으로 참여하였다.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워낙 지저분하게 살아서 같이 살던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정신이 들면서 집도 깨끗하게 청소를 한 뒤로 나가던 엄마가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소리 없이 웃는 방법을 배웠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그래도 웃어서 소중한 사람이 회복되었으니 감사한 일이다. 학생 웃음치료 최대 후기. 처음에 오기 전 웃음에 대한 생각. 저는 평소 웃음이 많거나 그리 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만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보였지 평소에 그리 밝은 웃음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웃음치료 시간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저에게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강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 많이 웃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후 첫 시간은 무척이나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박석종 치료사 분께서 밝게 들어오셔서 한번 웃어봅시다 하는데 약간은 당황스러우면서도 새로웠습니다.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강의에 저도 기분 좋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훨씬 웃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웃음이 편해지고 진짜 내 내면으로 웃고 있는 것을 보며 웃음 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10초 동안 웃어보기, 10분 동안 웃어보기를 통해 더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에서 웃는 저를 보며 가족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환자분들 보며 처음 환자분들을 봤을 땐 너무 자연스럽게 웃으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섞이기 위해 저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고 그래서 더더욱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웃어 약간 지쳐있을 때쯤엔 옆에 앉으신 어르신들이 함께 웃자고 더 크게 웃어보라고 조언도 해주셔서 이 수업을 통해 오히려 제가 얻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대학생 웃음치료 체험 후기. 웃음을 준다, 희망을 준다. 5일간의 짧은 체험이었지만 나에게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나는 웃음치료를 허물만 있는 단지 유희를 즐기는 모임인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 생각은 깨지게 되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심심해서 온 사람들이 아닌 병에 시달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나는 이곳에서 그들의 용기를 보았다. 병을 이겨내겠다는 의지와 용기는 나의 가치관에 큰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실제 예후가 좋아져서 가는 환자들의 후기를 보며 나 또한 불면증이 치료되는 경험을 겪으며 웃음치료에 대한 밝은 전망을 보았다. 웃음치료를 알고 있었지만 효과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 암이나 불면증, 우울증 등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닌데 그저 웃기만 해도 나아지고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처음 3초간 20번 웃기, 10분간 웃기라는 숙제를 받았을 때는 좀 힘들었다. 웃기지도 않는데 웃으려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졌다. 하지만 실습 동안 웃음 치료에 참여하고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웃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점점 웃는 것이 즐거워졌다. 나보다 잘 웃는 환자분들에게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웃음 치료가 필요했던 분들에게는 에너지를 드리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실습 전 뭉쳐있던 어깨 때문에 많이 아팠고 통증이 목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힘들었는데 실습 끝날 때쯤 생각해보니까 통증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겨우 4일간 실습했을 뿐인데 웃음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웃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